정당 고급 간부들에게 고급 당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덕입니다. 역사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 또는 과학기술 발전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과학박물관 또는 그 나라의 미술, 조각 등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문화예술박물관 또는 생활문화, 노동문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민속박물관 등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김일성이 이른바 항일 유격전을 비롯한 그의 치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혁명박물관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박물관을 보다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의 하나가 민속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속촌은 조상들의 생활을 현재에 재현시키고 그것에서 과거 조상들의 생활 풍습 또는 건축 양식, 생활 양식, 음식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문화유산적인 것, 전통적인 것을 이 민속촌을 통해서 후대가 잘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둔 것이 재생시킨 것이 민속촌입니다. 어떤 나라에 가도 그 나라의 전통적인 민속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급 당간대 여러분, 얼마 전 서울에 왔던 여러분 측의 적십자 대표단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민속촌을 방문한 바 있었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으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정통적인 음식 또는 술, 예를 들면 동동주 같은 것을 여러분 대표단들도 맛있게 먹고 담소하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적십자 대표단이 평양으로 간 이후 이 용인 민속촌을 방문했던 사실을 비난 섞여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용인 민속촌을 민족적 외피로 가장된 위장된 유흥 관광촌 이라고 매도했는가 하면 민속촌은 무의 도식하는 인민들을 위한 기생관광촌이라느니 지난날 양반들이 신분적으로 예습되어 있는 농민들과 수공업자들 그리고 종복들이 양반의 호령과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회 악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속촌은 민족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덮어놓고 권력과 외세 앞에 순종하는 그런 무력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느니 왜 저런 것을 만들어 놓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느니 라는 말을 주원부원했습니다. 고급 당간대 여러분, 민속촌을 여러분의 적십자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북한 측 기자가 우리 측 이영덕 수석 대표에게 물은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민속촌을 보도록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이 수석 대표는 우리 민족은 언제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전통을 가졌다. 전통은 귀한 것인데 최근 산업화의 물결로 전통적인 것이 사라지고 있어서 북쪽 교례들에게 전통적인 것을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여러분도 명백히 다시 음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 우리 조상들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이것은 아마 북한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얼을 새기는 그러한 생활 풍습을 모르고서는 우리 민족적인 자긍심을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전통 문화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정반대로 정통적인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과거의 우리 역사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보고 지배계급 대 피지배계급 간의 투쟁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화 전통은 한낱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나는 단순 논리로 풀이되고 때문에 전통은 깡그리 없애버려야 한다는 역사 발전 그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은 남아질 수가 없습니다. 생활문화, 생산문화, 노동문화 이 모든 것을 모르고서는 우리 민족사, 우리 민족의 뿌리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 자신, 한민족, 나 자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혁명 유적지, 사적지 하는 것은 모두가 김일성 개인의 우상화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민속촌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한민족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를 그대로 깨우쳐주기 위해서 재생시킨 것입니다. 이 수석 대표의 말대로 언제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하자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교육장, 이것이 민속촌입니다. 고급 당근비 여러분, 여러분의 적십자 대표단이 돌아간 후 또 하나 어이없는 비난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 삼성전자공장을 방문한 데 대한 비난입니다. 이 공장을 건설한 삼성 회장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의 선친에 대해서까지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까? 정재훈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었고 또 그 넓은 공장 안을 일일이 열심히 안내해 줄 때 여러분의 기자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텔레비전, VTR, 컴퓨터, 냉장고 등 여러분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자가 그것에서 일하는 최성희 양 여성 근로자에게 월급이 얼마냐 하고 물었을 때 그 답이 월급은 17만원 가량이고 하루에 4선을 거쳐 나가는 텔레비전이 1,000대가량 된다고 대답했는데 이 대답이 아마 여러분이 기대했던 답과 달라서 비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매판 독점 자본에 착취하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악의적인 선전을 가해왔는데 이러한 여러분의 선전과 너무나 달라서 의료보험, 기숙사 생활, 임금, 사회주의 낙원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폭로된 분풀이로 우리를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급 당근비 여러분, 이런 유치한 모함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이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회담이 되겠습니까? 민속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기자들이 주로 묻는 질문이 수재물자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나 다 받습니까? 수재 입은 사람이 수재물자를 받는 것이죠. 수재물자에 대한 평을 물을 때 거기에 왔던 우리 국민 가운데 몇 사람이 질이 나쁘다 라는 말을 속임없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본대로 얘기했더니 재빨리 말을 바꾸고 다른 얘기를 하자고 했다. 이런 짓을 하니까 여러분의 회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어른스럽게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 우리는 아직 그런 공장 짓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 민속촌 없다. 하면 될 것이지 뭐 쓸데없는 비난을 그렇게 합니까? 40년이 경과한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통일사업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성실한 태도로 남북대화에 임하도록 간곡히 권고합니다.